212차시 정책 아카데미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최훈실 강사님은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하셨고 현재 아주대학교 교육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최훈실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종시의 정책 아카데미에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특히 최근에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평생학습 도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정책 아카데미는 교육과 문화를 가름하고 그리고 특히 세종시가 현재 대한민국의 177개 평생학습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만 향후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 정책 아카데미도 그런 점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인 유네스코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UIL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바이스 체어 부의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은 아주대학교에서 교육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 또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원과 대한민국 평생교육진흥재단 등을 맡고 있습니다. 2020 세종시의 모든 길은 배움으로 통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배움으로 통하는 세종의 길, 그걸 통해서 세종의 인재인 세종의 별을 키우기 위한 그런 많은 평생학습의 정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라고도 합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도 요즘 많은 석박사 수업을 전부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합니다. 처음엔 너무 불편했고 소통도 되지 않고 전혀 수업에 효과도 없다라고 느껴졌는데 그게 또 벌써 어느새 한 1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아무도 오시지 않겠다고 의견 조사를 했더니 100%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겠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 4-5시간이 세이브 될 수 있고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어느새 우리가 비대면의 언택트 시대의 평생학습에 상당히 깊이 젖어들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또 디지털로 많은 교육을 전환하려고 애를 썼는데 거의 몇십 년 동안 애썼던 것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한꺼번에 빗장이 열리면서 혹자는 1세기 한 100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변화가 불과 수개월 만에 갑자기 변화가 밀려왔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기준으로 교육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뉴 노멀, 새 기준의 교육 시대를 맞고 있다. 가르치는 교육에서 배우는 학습이 중심이 되고 교육권보다는 학습권이 훨씬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에 유네스코도요, 원래는 UIE라고 유네스코 교육기구였습니다. 근데 그게 수년 전부터 교육기구 대신에 러닝이라는 말을 써서 평생학습 국제기구라고 유네스코의 이름조차를 바뀌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학술지가 있는데요. 그냥 교육학술지였어요. IRE라고. 근데 그것도 유네스코 평생학습 저널로 아예 이름조차가 바뀌어버리는, 저희는 이렇듯 오랫동안 잠겼던 빗장이 타의에 의해서지만 풀리면서 바이러스 덕분에 전혀 다른 낯선 세상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반자의 반타의로 이렇게 밀려왔으니 이런 교육의 세상을 훨씬 더 의미 있게 훨씬 더 지혜롭게, 우리 세종에는 집현전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함께 모여서 평생학습을 스마트 러닝을 통해서 배우겠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평생배움터고요. 평생배움터의 핵심 내용이 디지털 집현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집현전을 좀 보고 들어왔습니다만 이런 지혜를 모으는 이런 그야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이런 인재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세종의 정신이, 대왕의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면면히 흐르고 있는 걸 저는 세종시에 올 때마다 늘 느낍니다. 오랫동안 잠겼던 빗장 풀렸는데 우리 어떤 낯선 세상을 만나야 될까? 아직은 불안합니다. 아직은 좀 자신도 없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빨간 불이 켜지면서 어느 나라도 할 것 없이, 그런데 많은 유네스코의 회원국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리고 K 방역이 너무 놀랄 정도로 성공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몇 명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는 걸 거의 실시간으로 그분들이 알고 오늘 딴 때보다 2배나 늘었던데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구나. 코로나 시대에 이제 더 이상 단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구라는 플라넷, 행성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연결돼서 같이 가는 세상을 맞고 있으니 우리가 대한민국의 평생학습 도시이기도 하지만 유네스코의 글로벌 학습 도시의 종주 도시로, 으뜸 도시로, 지편의 도시로, 세종의 도시로. 세종을 모르는 유네스코는 많지 않습니다. 유네스코의 많은 스태프들은 킹 세종, 세종대왕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20몇 년 전, 거의 30년이 지금 되옵니다. 각 나라에서 식민지를 경험하거나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뺏기고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모국어를 가르치는 그 식민지 국가의 언어들은 다 알아요. 불어고 뭐 영어고. 근데 자기 나라의 원래 mother tongue literacy, 모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모국어를 못 만난 채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 상을 받는 나라들은 모국어를 굉장히 잘 가르쳐서 모국어를 모르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국어 문해력을 무척 높인 이런 나라들에 우리가 세종대왕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갔을 때 많은 그 지역 활동가들이 저를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끼세조 그래요. 끼세조가 뭔데 왜 자꾸 나를 보러 끼세조라고 부르냐. 근데 내 이름이 끼세조가 아니다 그랬더니 답답하다고 하면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저를 얼른 끌고 가더니 먼지가 뽀얗게 낀 뭘 판을 이렇게 보여줘요 저를.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킹 세종, 세종대왕 문해교육상을 그 나라의 그 단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신주탄지처럼 모시고 있다가 그날 코리아데이, 한국의 교육을 배우자, K-에듀는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가 1948년 정도에 아프리카의 가나하고 우리의 GDP가 거의 같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6.25 전쟁에도 거의 다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가 참전을 해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근데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탑5, 탑7에 들어가는 엄청난 나라로 성장을 했고 그 나라들은 지금도 그냥 그때 그 수준에 거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을 배우고 싶다. Learn Korea Day를 매년 하면서 그 장관께서 같이 저하고 유네스코 활동을 하는 여성 장관이셨는데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뭐 건물 사달라, 무슨 뭐 물질적으로 뭐 지어달라. 미안하지만 당신들이 지어준 빌딩 다 지금 텅텅 비어 있다. 운영할 사람도 없고 우리 교사도 없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국민들의 의식이고 정신이다. 한국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산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주 역사적으로 그런 상록수라는 소설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내 자식만큼은 정말 훌륭한 교육을 시키겠다고 어떤 부모든 선생님 앞에서는 머리를 90도로 숙이는 참 놀라운 교육열을 갖고 있고 한 리버 미라클, 한강의 기적도 알고 보면 교육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학교를 부모들이 안 보내려고 그런다. 어떻게 하면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싶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다 같이 느낄 수 있을지 그런 정신을, 문화를
한강의 기적에 Why not? 한국이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겠냐? 우리도 자원도 있고 인구도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정신을, 그 지혜를, 노하우를 전수해달라. 그러면서 런 코리아 데이에 그 당시 그 싸이의 그 말춤, 그 홀스 댄스 그게 굉장히 유행을 할 때인데 아예 그냥 공연단 자체가 전부 이제 한국의 날이라 그래서 그 말춤을 추면서 강남 스타일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날 발표자 저희가 전원이 강남 스타일 해가면서 말춤을 같이 추면서 눈물이 좀 그렁그렁해서 발표를 했던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라고 정말 어려운 적도 한중심의 아프리카 중에서도 거의 가장 최빈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장관과 그 나라의 대통령께서 저희를 전부 다 초대해서 런 코리아 한국을 배우고 싶다. 한국한테 우리 뭐 도와달라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교육열이 높고 그렇게 거의 모두가 배우는 일에 열정적이고 동기가 아주 충만하고 세상의 대학을 국민의 70% 80%가 가는 나라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미국 우리하고 안 맞아.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우리 교육 모델 맞지 않는다. 근데 한국의 교육 모델은 굉장히 맞는다. 그래서 광명시라고 저 경기도에 있는 도시가 최초로 거기에다가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 국가 훈련센터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센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해교육 교사를 거긴 학교 교사는 거의 없고요. 학교라는 게 거의 없으니까 학교에 가봤더니 흙벽돌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요만하게 지어서 그중에 또 절반은 교실에 들어가고 절반은 그 대학교 아래 거의 38도 40도 막 이런데 애들이 교실에 안 들어가고 그 대학교 아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용품을 잔뜩 가지고 가서 걔네들부터 왜 쟤네들은 교실에 안 들어가고 있냐 그랬더니 학생이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 학생이 아닌데 그럼 쟤네들은 왜 아침에 여길 왔냐 그 덥고 먼 길을 친구하고 같이 학교까지 오는 게 너무 행복해서 거기는 이제 무상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2만 원 정도의 학비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그 2만 원이라는 건 거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한 2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아예 2만 원 때문에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의무 교육을 아예 이수할 수가 없는 저는 지금도 그 학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그 시내에 있는 학용품을 다 그야말로 몽땅 그냥 해가지고 사가지고 갔는데도 10만 원어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여러 군데 문구점을 다 들려서 했는데도 그래서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바깥에 있는 아이들 2만 원이 없어서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데도 친구하고 아침 되면은 여기 와서 그 펌프하는데 그 우물 같은 거기서 기다렸다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왔다가 그냥 바로 가지 또 왜 더운데 저렇게 있냐 그랬더니 끝나고 친구하고 손잡고 또 집에까지 가는 거. 비록 수업은 받을 수 없지만 그래 멀리서라도 바라보는 거 그게 좋아서 아침마다 굉장히 멀대요. 차라는 건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는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스케치북하고 색연필하고 노트하고를 제일 먼저 줬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 애가 막 떨면서 울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얘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 줬냐고 왜 이러냐고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한 번도 이런 새 학용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학용품을 혹시 또 뺏길까 봐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너무 좋아서 막 이러는 감동받는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다 나눠주고 남은 거를 교실에 들어와 있는 조금 좀 유복한 그룹이죠.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날 그 아이의 눈빛 막 떨던 그 모습이 너무 오랫동안 제 뇌리에 남아 있어서 그리고 거기는 아까 우리 광명시에서 지어졌다는 내셔널 트레이닝 센터 그게 이제 문해 교사들을 양성하는 국가 양성소인데요. 거기에서 조금 먼저 배운 한 6개월 정도 먼저 글 깨우치고 하신 분이 교사가 바로 됩니다. 근데 보통 아이가 한 3명 4명이나 돼요. 그게 등에다 잔뜩 업고 그 아이와 함께 그 흙벽담에서 뭐 거의 뭐 칠판 같은 것도 없죠. 거기서 가르치는데 아이를 셋 정도를 거의 업고 옆에다 끼고 이렇게
근데 그 아이들이 부싯돌 같은 걸로 어떻게든 뭐 전기 일으켜서 하는 휴대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전기도 거의 없는 곳에.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우리 지역의 마을의 문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른바 파울로 프레이리, 그 민중교육자인 파울로 프레이리 선생의 리플렉트 기법이라는, 생각하게 만드는, 의식화를 시키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문해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 그날 주제는 통통한 돼지 키우기, 돈육 비계 만들기라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거기 수업에 왔던 분들이 우리는 돈을 훨씬 많이 벌게 됐고 물질적으로 훨씬 좋아졌다. 근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 우리의 남편들이 생활이 유복해지고 이렇게 좀 벌이가 되고 먹을 문제가 해결되니까 70% 가까이가 에이즈가 걸렸다. 난 너무나 행복하지 않다. 왜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됐을까? 글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데 뭐가 문제였을까? 다 막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막 옆에다 이렇게 전지 붙여놓고 막 워크숍처럼 써가면서 그렇게 평생교육을 하시는 현장을 제가 오랫동안 보면서 그 모든 나라들이 Learn Korea, 한국을 배우겠다고, 한국의 교육의 정신과 문화를, 그리고 그 뜨거운 교육열을, 그 얘기를 늘 합니다. 6.25 전쟁 때 이화여대가 천막학교를 짓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총알이 콩알처럼 날라오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이화여대는 한 번도 그 천막학교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전쟁 중에도 교육을 손에 놓지 않았던, 폭탄 터진 위에서 밤스쿨이라 그래서 폭탄 터진 위에 쪼르륵 앉아가지고, 교과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밤스쿨에서 교육을 하고, 길거리에 나무뚱지에 앉아서도 길거리 학교를, 정자나무 학교를 이렇게 운영했던 우리의 교육열에 대해서 세계는 지금 열광합니다. 유네스코의 현재 UIL의 소장인 데이비드 박사는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의 경제학 박사입니다. 굉장히 이지적이고 아주 그냥 딱딱 계산하고 두 줄 이상을 잘 메일을 쓰지 않는데요. 이분이 언젠가부터 한국에 왔다 간 다음에 막 그 살아있는 평생교육의 모든 현장들, 학습도시가 막 움직이는 사회적 경제센터부터 뭐 청년들의 스쿨부터 문해교육의 현장까지 보고 완전히 감동을 받아서 메일이 25줄로 늘어났습니다. 매번 거기다가 샤킹하다, 어메이징, 놀랍다, 충격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나는 그냥 설마 177개 학습도시가 있다고 그러고 유네스코 학습도시가 무려 49개나 되지만 중국이 7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49개입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가. 우리도 내년에 이제 세종시도 신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종시는 아마 세종대왕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그 브랜드만으로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많은 게 숫자에만 있는지 알았답니다. 근데 제가 저 시골에 저 구석구석까지 7개 지역을 함께 다녔더니 그 눈빛, 그 놀라운 지역 활동가들의 그 열정, 저게 뭐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그냥 최근에도 그렇게 길게 메일이 오는데 매번 너무 어메이징하다.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평생학습도시 세계 총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지원서를 냈는데 대통령께서 친서를 주셨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한 번도 교육 같은 회의에 대통령의 친서가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냥 교육부 장관, 부총리 친서면 되지 않겠냐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말씀을 올렸고 바로 그날로 친서를 주셨고, 유네스코에서 완전히 설마 했는데 이거 진짜 대통령부터 현장 지역 활동가까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전방위적인 서포트를 받는 이런 나라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편집할 때마다 막 떨리고 막 설레이고 막 너무나 행복해져요. 한밤중에 거기하고 이제 시차 때문에 보통 한밤중에 편지가 오는데 그걸 받을 때마다 더 잘해야겠구나. 이름뿐인 허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체, 진정성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와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이제 거의 위드 코로나와 친구가 돼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온통 마스크를 뒤집어 쓰듯이
세상이 온통 이렇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또는 결합형의 블렌디드 혼합형 학습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K-에듀 한국형 교육으로 새롭게 갈아타야 되겠구나. 네, 불과 몇 달 사이에 한 세기의 변화를 훌쩍 뛰어넘더라.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시고요.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탈바꿈이 아니라 틀바꿈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 세상을 바라보는 틀 그 자체가 아예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살짝 바뀌는 걸 우리는 탈바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를 틀바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틀바꿈에 성큼 앞당겨진 교육의 새 판짜기. 제가 어제 오늘도 계속 세종시의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 봤어요. 몇 달 전하고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요새 뭐 슬기로운 집콕생활, 마인드 다이어트, 마음을 다이어트하기, 깨끗한 마음, 행복한 마음, 찬찬한 마음, 향기로운 마음 이래가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의 평생학습이 전국적으로 이른바 슬기로운 집콕생활 이렇게 하고 이제 비대면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걸 훨씬 더 위기를 호기로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세종시에도 예외 없이 대단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석학인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면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죠.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우리 대부분은 물론 살아남을 것이다. 4천만 명을 지금 넘어섰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류 전체 50억, 60억에 비하면 뭐 물론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훨씬 더 많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친구가 돼서 함께 갈 수 있는 교육의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캠퍼스가 없어요. 모든 수업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미네르바의 모델을 따서 지금 몇몇 대학들이 미네르바 인 한양 뭐 미네르바 인 뭐 무슨 이렇게 대학에 미네르바의 방식을 도입을 해서 특히 한양대학이 가장 앞서서 지금 미네르바 인 한양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CEO인 벤 넬슨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가 미래의 교육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그러니까 이전의 교사들은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스마트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학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대차가 지금 디지털 디바이드, 디지털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예전 같으면 그냥 글을 좀 배우고 셈을 좀 할 수 있으면 그걸 문해가 됐다. 문맹을 벗어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생활 기능들이 너무 어려워지고 디지털 스마트 라이프가 너무 급속도로 다가오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뒤처지고 제가 교수고 제가 굉장히 앞장서서 이런 걸 제 손으로 거의 다 이거 만들고 그렇게 다 밤새 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저희 아들아이가 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교육공학을 전공했어요. 저보고 한동안 환상의 골동품이라고 이렇게 저를 부를 정도로 그 아이들의 세대에 볼 때는 제가 하고 있는 디지털이라든지 스마트 이런 것들의 수준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무크라고 그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स 이게 안방대학 온라인 대중 안방대학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무크가 K-무크가 지금 한국에서 코리아형 무크가 대단히 있고요. 경기도는 1360만 명의 경기도민을 위해서 G무크라는 걸 경기도형 무크를 만들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크의 세상을 열어주고 있고 외국하고도 다 지금 연결되고 있고 심지어 챗봇이라고 하는 그 로봇이 하나하나 어려운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른바 튜터링을 해주는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일부러 제가 그 발전계획서를 연구를 저희가 하겠다고 맡았어요. 그게 정말 열심히 발전계획 짜면서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참 멀더라. 그래서 세대 간의 디지털화가 급속화될수록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디지털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고 인공지능, 로봇, 이런 가상현실의 3D
그다음에 AR/VR 프로그램이라는 걸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시는 VR은 뭡니까? 가상현실이죠. Virtual Reality.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 하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 아예 입체적으로 Virtual Reality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들어가서 어디서도 실제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가상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다음에 그걸 한 단계 더 증강시킨 게 AR 프로그램입니다. Augmented Reality라고 증강현실 프로그램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요즘 거의 모든 평생학습 도시와 기관들은 이렇게 AR, VR 그리고 3D 프린터까지 놓고 이렇게 스마트 평생학습의 시대를 열고 있는데 미네르바의 벤 넬슨이 바로 이런 것이 앞으로의 평생교육 그리고 교육 전체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인으로서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대학원 부학장까지 된 폴 킴 교수는 교사가 할 일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고 학생의 한계와 잠재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하는 코치가 되는 거다. 가르치고 뭐 지식 전달자인 앵무새 교사가 아니라 진짜 끌어주고 진짜 가려운데 아픈데 처진데 무너진데 이런 데를 바로바로 같이 코러닝 공동학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새는 교사라는 말보다 퍼실리테이터 촉진자 도와주는 자 뭐 이런 표현을 가이더 안내자 이런 얘기를 평생교육에서는 교육자한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하 지식이라는 거는 요새 박사님은 죽었다 깨도 모른다. 네이버랑 구글은 안다. 이런 선전이 나올 만큼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지식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just in time learning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바로바로 이 다음에 이거는 필요할 때 배워야지 나중에 뭐 위키피디아 보고 해야지가 아니라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을 즉석에서 검색해서 just in time learning 적시 학습, 즉시 학습을 하는 이런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교육자가 할 일은 리더가 할 일은 맥락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변인들의 조합에 의해서 발생했을까? 그 문제는 뭘까?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 통찰력을 키워주고 맥락을 짚어주는 이런 교육자의 역할이 그리고 학생들은요 한계도 있지만 포텐셜 이 유네스코의 학습 도시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삼는 게 Unlocking the Potential 잠재력의 무한 빗장을 열어라. 왜 이 아이가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여기까지만 요만큼만 상자 안에다 가두고 왜 더 이상의 발달을 못하게끔 성장을 왜 저해하느냐. 그래서 Unlocking the Potential 잠재력의 빗장을 열어라. 이게 유네스코가 최근에 평생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삼고 그런 걸 얼마나 그 도시가 잘하고 있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도시의 역량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강의식 교육을 넘어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교육 방식을 재창조한다. 네, without lecturing 강의 없이도요. 너무 잘할 수 있고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Even better. 그냥 강의로 여기서 뭐 밑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보다 오히려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원격으로 가상 공간 내에서 AR, VR을 이용해서 그런 수업들이 단순 강의식보다 even better 훨씬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eliminating 더 이상 맹종하지 말고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한번 교육의 신세계를 열어봐. 그래서 세종시의 코로나 시대 교육의 신세계는 뭘까요? 우리가 유네스코에 신청을 한다고 할 때 저희는 이런 부분이 정말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왔고 세종형의 독특한 이름만이 아니라 내용도 매우 독특한 그리고 어떻게 스마트화돼 가고 어떻게 디지털화돼 가는 교육에 적응하고 오히려 선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랜 역사인 세종대왕님의 역사와 가르침과 이 가장 최현대적인 이 두 가지를 함께
유네스코에다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도시로 가는 길이다. 훨씬 더 몰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생동감 있게. 이거 얼굴도 보는 거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쭉 떨어져 있는 게 원격 교육입니다. 원격. 격이 아주 멀다.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학습자는 예컨대 저 공주에 있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세종시청에 있는 그 정도의 시간, 공간 다 떨어져 있는 걸 저희가 원격 교육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원격 교육의 대명사였고 거길 통해서 지금 재학생이 보통 10만 명이 훨씬 넘죠. 그리고 이미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한 번 더 또 배우고 다시 배우는 게 한국의 방송통신대학의 역사입니다. 서울대 부설 초급대학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인 대학으로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KNOU,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그래서 KNOU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알 정도로.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EBS도 제가 EBS 초창기에 거기 연구원이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그때는요 방송을 만들어도 아무도 내보내주지도 않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죽은 방송 생전 내보내지도 못하는 방송을 만들 거야. 그게 저희가 아침마다 모여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소망을 했던 건데 지금 EBS는 펭수 때문이 아니라 무지하게 유명해졌고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그 방송을 녹화를 하고 왔는데 최재천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경계를 넘나드는 정말 인문학과 자연 이러고 학을 연계시키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와 방송의 힘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는 EBS가 국민 평생학습 방송으로 갈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온라인 가상학습에서도 VR, AR을 원격으로 활용해서 가시적으로 훨씬 더 많은 걸 비주얼라이징 보여줄 수 있고요. 그죠? 미래교실을 지난번에 한국학술정보연구원에 가봤더니요. 거기 딱 섰더니 거기서 하나 골라보래요. 마음에 드는 걸. 그래서 그냥 그림이랑 뭐 있길래 이게 골라가지고 주었더니 그게 바로 물고기가 돼갖고 그 가상현실에서 그 바닷속을 막 헤엄치고 다니는 네가 선택한 고기가 바로 저거야. 너 빨간 고기 선택했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그냥 쓰기만 하면 내 많은 것들을 읽어내갖고 거기서 다 알아서 추천도 해주고 골라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야 이게 언제쯤 아주 먼 얘기인지 알았는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미래형 가상 교실들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시뮬레이션 3D 같은 걸 통해서 직접 한번 해서 생산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빅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코로나 사피엔스 시대에 인류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많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구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에서 살아갈 우리를 감히 코로나 인간이라 그래서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로나 사피엔스는 코로나 시대를 아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을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고 문명의 대전환이 왔는데 아직도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은 그다지 전환되지 않았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단순한 바이러스 하나가 와서 여러 사람 아프게 만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문명의 대전환을 읽을 때가 온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책이 속속 나오고요. 오산이 작은 도시입니다. 30만 정도의 작은 도시인데 그린 학습 도시라고 전 세계 에코 프렌드리 친환경 녹색 도시로 대표로 인정을 받아서 38개 전 세계 친환경 평생학습 도시들을 이끄는 코디네이트 대표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웨비나로 전 세계의 에코 프렌드리 친환경 녹색 도시의 수장들 시장님들을 다 모셔서 이렇게 멋진 웨비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 시장님 뭐 등등 그 까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전에요.
그리고 그 옆에 왕족처럼 뭘 막 하신 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린 학습 도시인 아일랜드 코크. 2017년에 아일랜드는 전 세계에 1,000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모시고 아일랜드 코크에서 평생학습 도시 총회를 했고요. 그 다음이 남미의 콜롬비아의 메데진이라는 곳에서 했고, 이번에 이제 내년에 대한민국에 이 5차 총회가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시장님들이 로얄 패밀리라서 저렇게 왕족에 해당되는 훈장 이런 걸 항상 입고 법복 같은 저런 빨간 시장의 상징적인 의상을 입고 하시는데, 이분이 영상을 통해서 아일랜드 코크가 어떻게 다 같이 함께 가고 어떻게 친환경 기후 변화를 준비하는 이런 학습 도시로 앞장서 가는지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학습 도시 코리아 선언을 2020 선언을 했고, 그때 청사초롱을 들고 올라가서 한국형 이미지를 최대한 느끼게 하면서 한국은 이제 녹색 친환경 도시로 나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공동 선언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GNLC라고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for 러닝 시티, 학습 도시 글로벌 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역사가 있고, 거기 우리는 왜 가입하고 싶은 거고, 정말 잘하고 있는 베스트 대단한 수범 사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엔은 2030년을 내다보며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17대 목표를 설정하게 이릅니다. SDG는 지속 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인류의 공영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지속 가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UN 대학이요, 일본의 시부야라는 곳에 UNU라고 하는 UN 대학이 있습니다. United Nations University입니다. 일본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부가 우리나라의 통영에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도시 하고 싶어요, 이런 도시들을 심사를 해서 거기를 선정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본부는 일본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교육 발전 재단이 통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세계 시민 교육을 요즘 유네스코 학습 도시들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요 6대 영역 중에 시민 참여 교육의 참여율이 5%밖에 안 돼요. 다른 거는 막 45%막 이렇게 되는데 시민 교육은 거의 그동안 받아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다. 이제 이런데 그 시민 교육의 그 이제 메카가 되는 이런 도시들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원이 되기 시작해서 정말 우리 세종시가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고, 그리고 세종대왕의 얼과 가르침과 지혜를 안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진즉에 사실은 유네스코 학습도시가 됐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가 UIL, 유네스코 Institute for Lifelong Learning, 유네스코 평생학습 국제기구고요. 또 한국에는 한국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GCE라고 하는 세계 시민교육의 총본산이 또 한국에 있어요. 구로동에 가면 아태 국제이해교육원이라는 큰 본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 시민교육의 세계 본부예요. 유네스코 본부인데 그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동에 압세유라고 하는 그런 국제이해 아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총본산이 한국에 와 있다는 이런 점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UIL 이제 본부인데요. 요즘 여기서는 그냥 모든 회의를 100% 웨비나로, 지금 온라인으로 인터뷰도 그렇고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각 대륙에서 한 명씩 온 이사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빨간 표시한 게 제가 이제 여기서 부의장을 맡고 있고요.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상하이 중국이죠, 이태리의 튤린, 그리고
그 밑에 많이 보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의 오산 시장님의 정말 우린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교육에서 이겨내고 있습니다. 따순 마스크를 통해서 뭐 그린 학습 로드를 통해서 백년대학을 통해서 아까 보니까 여기 벤치마킹 하러 우리 세종시에서 가신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잘하신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오산 시장님 유네스코 본부에 딱 인터뷰가 걸려 있고요. 그 옆에가 이제 포르투갈 있고 또 이란의 카샨, 중국의 우환 그리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또 있네요. 바로 고양시입니다. 저 경기도의 고양시가 학습 도시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이런 거에 책임을 맡은 또 대표 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합이 우리나라의 세 개 도시들이 정말 눈물겹게 중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뭐 큰 나라들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하나도 지금 대표 도시가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오산이 그린 학습 도시, 에코 프렌들리 녹색 도시의 대표고 인천 연수구가 세계 시민 교육의 대표 도시고 그리고 이 고양시가 모니터링과 평가, 이밸류에이션의 대표 도시로 전 세계 수십 개 회원 도시들을 리드하고 지도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래서 고양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리고 이제 페르모 이탈리 이번 저희가 10월 29일 날 또 웨비나를 하나 하는데 그때 이탈리아의 페르모가 함께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몽필리에가 또 들어오고 해서 10개 이상의 도시들이 우리 회의에 들어와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을 봤더니 바로 광명 우리나라 평생학 도시 1호가 광명인데요. 아까 부르키나 파소의 광명 코레아 광명 스쿨을 처음으로 지었던 그 도시인데 그 시장께서도 유네스코 본부에 저렇게 인터뷰가 올라가 있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올해 54개 새로운 유네스코 학습 도시들이 또 신규 도시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이런 성과를 거뒀는데요. 서울의 송파구, 충남 공주시, 부산 남구, 권역별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에서 하나씩의 신규 유네스코 학습 도시가 선정이 됐고요. 2019년에는 서울에 있는 도봉구, 충청북도의 진천, 그리고 경상북도의 안동 이 세 개가 신규 도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매년 체크를 해서 영 진도가 안 나가고 그냥 이름만 따놓고 하나도 하지 않는다. 그런 도시들을 바로바로 회원권을 박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장만 해놓고는 아무도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64개국에 229개 유네스코 회원 도시들이 있고 한국은 가장 많은 49개의 회원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굉장히 큰 우리들의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크게 하세요. Think big. 크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act locally. 활동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이 지역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글로컬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일은 내 지역에서 특화해서 하지만 생각이나 비전은 전 지구와 함께 간다. 그래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래서 글로컬 시대를 여는 이 아젠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17개의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바로 빈곤을 좀 퇴치해야겠어. 절대 굶주림 상태에 있는 상태를 해소해야 돼. 건강과 복지를 추구해야 되겠어. 그리고 4번이 양질의 교육. 이제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야. 그래서 질이 퀄리티가 참 중요해. 교육의 문제를 했고요. 5번 아젠다가 목표가 남녀 평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젠더 지수는 굉장히 지금 약합니다. 엄청나게 여성이 교육도 많이 받고 대단한 것 같지만 성평등 지수나 젠더 임파워먼트, 이 사회문화적인 젠더, 성의 어떤 균형 있는 그런 지수들은 우리가 많이 아직 약합니다. 그리고 6번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요즘 같은 바이러스
이런 재앙의 시대에 이걸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주제를 정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7번이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8번이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그러니까 평생학습 도시를 통해서 어느 도시든 이런 지표가 확 개선되는 그걸 좀 보여줘 봐. 시민들의 행복감이 얼마나 올라갔어? 시민들이 정주의식, 나 우리 고장 사랑해, 나는 세종의 시민이야. 그런 프라이드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사회적인 범죄는 얼마나 줄었어? 그 다음에 쓰레기를 막 무단 퇴치하는 그런 비율은 얼마나 줄었을까? 강도라든지 이런 범죄는 또 얼마나, 성폭력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평생학습 도시의 글로벌 지표들입니다. 혹자는 아니 교육을 해서 이게 어떻게 줄어드냐? 아니 교육을 했으면 교육 프로그램 몇 개 했니? 몇 명 왔니? 프로그램 몇 개나 했니?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은 대학원도 나왔디? 자격증은 있니? 이런 걸 물어봐야지. 그런 걸 왜 물어봐? 이혼율이 줄었냐? 뭐 아이를 뭐 영아 방치하는 비율이 줄었냐? 뭐 이런 걸 왜 물어봐? 하고 얘기하는데 훨씬 더 근원적인 진짜 왜 우리 평생학습인가? 왜 우리 글로벌 학습 도시인가를 이런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지구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고 놀랍게도 저희가 하루인가요? 그 차를 하루에 우리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다니는데 그 일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딱 하루가 발생하고 나면 소나무가 산 전체에 있는 소나무가 18년을 빨아들여도 해결되지 않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환경의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운전하는 손을 순간 딱 그냥 멈출 정도로 제가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생교육에는 환경 문제, 건강 문제, 이 바이러스 문제, 또 마음의 어떤 백신, 마음 다이어트라고 하죠.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죠. 마인드 홀리스라고 하는 이 마음 챙김 같은 마음의 멘탈이 강해지는 이런 쪽에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평생교육에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 저는 정말 기후 변화가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를 꿈에도 몰랐다가 이번에 EBS 방송하면서 거기 기후 변화 이런 거에 에너지 평생교육 센터장께서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걸 듣고 아주 그냥 정신이 다 번쩍 났습니다. 후대에게 물려줄 지구가 더 이상 너무 앓고 있고 너무 많이 심각한지 응급실에 곧 실려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자이고 교수인 저도 그렇게까지 느끼질 못했다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UIL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회의를 하러 갔을 때 끝났는데 너무 제가 시차 때문에 피곤해서 막 가려고 하니까 딱 붙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오시니까 오늘 좀 가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래서 아니 어떤 중요한 분이 왜 6시 지나갔고 근무 시간도 아닌 때 왜 오냐고. 당연히 시장에 오시는지 알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저는 그날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300명에 가까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려오는데 유모차 끌고 온 애기 엄마도 있고요. 할머니도 계시고요. 막 다리를 심하게 저시는 거의 못 걷는 이런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와서 뭘 하나 봤더니 난민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지구촌 전체의 난민 문제 너무 심각한데 우리 독일이 우리 유네스코가 어떻게 이 문제를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해결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난민 대책위원회에서 다 봤나 보다. 되게 많고 저 할머니는 근데 뭘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UIL이 있는 그 거리에 그냥 평범한 주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 우리 오늘 저녁 때 로비에서 같이 의논하고 한번 고민하겠다. 학습하자. 그랬더니 벌떼같이 번개팅처럼 그냥 모인 거예요. 근데 앉을 자리도 거의 없어서 뭐 돌바닥에 그냥 기댄 분도 계시고 샌드위치 하나 하고 음료수 하나 딱 먹고 10시가 돼도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졸려갖고 하고서는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중간에 껴갖고 11시가 다 돼도 그 모임은 너무 진지했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퇴근 이후에 불이 캄캄하게 꺼집니다. 가게가 뭐 거의 다 문 닫아요. 음식점 서너 군데 빼놓고는. 그런데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폭스호chschul라고 불리우는 VHS 시민대학입니다. 뮌헨에만 해도 뮌헨시에 1000개가 넘는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밤중까지 불이 환하게 켜서 모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책도 읽고 토론하고 막 공부하고 발표하고 자기가 또 배운 거 가르치기도 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25시를 뮌헨은 지금 뮌헨은 공부 중.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뮌헨에 1000개가 넘는 시민대학이 있다는 사실에서 저희는 진정한 글로벌 학습 도시가 어디로 가고 우리가 진짜 배울 교훈이 뭘까? 그냥 선정돼서 뭐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정신을 배우고 이런 모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진짜 세종다움의 저는 글로벌 학습 도시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그리고 평화, 정의, 그리고 파트너십 이런 게 17대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였습니다. 그중에 4번하고 11번이 저희 학습도시하고 직결됩니다. SDG 지속가능 발전 네 번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Quality Education 양질의 교육이고요. 11번은 지속가능한 도시 바로 우리 학습도시들입니다. 그리고 Community 지역사회. 그래서 평생학습은 포괄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교육 평등을 엄청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학습의 증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요 교육개혁을 하면서 미국의 아이들은 그 누구도 버리고 가지 않겠다. 그래서 No child left behind. 어떤 애도 미국 사람이라면 버리지 않고 교육에서 함께 가겠다. NCLB 정책을 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네스코가 어떤 사람도 평생교육의 이름하에 버리지 않고 그가 장애인이든 다문화든 뭐 돈이 없든 뭐 정신이 좀 어떻든 모든 사람을 학습의 이름으로 함께 같이 가겠다. 그래서 no people 어떤 사람도 left behind 내 뒤에다 버리고 가지 않겠다. 이런 정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포괄적이고 모두를 다 끌어안는 포용의 학습 도시를 만드는 걸 무척 중요한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확산,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이 모든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평생 교육을 통해서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에다가 남북이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분단 국가에도 평화는 인권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다가 그 아까 국제이해교육 본부를 구로동에다가 본부를 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인천에 전 세계 교육자들이 모여서 인천 데클레이션, 인천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바로 아젠다가 평생 학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야 돼. 강력한 파트너십이 필요해. 그리고 어떤 연령대든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그리고 100세 죽는 순간까지 평생이 다 배움의 시기야. 이런 평생 학습의 전략이 없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평생 학습을 위한 학습 공간과 환경을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요즘 참 재밌는 게요.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학습의 공간을 전부 평생 교육의 자원으로 활용하라. 그 대표적인 예로 시작한 것이 바로 남양주의 학습 등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쓰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공간들을 다 너는 학습 등대 1호점이야. 너는 학습 등대 50호점이야. 너는 100호점이야. 전부 다 그 공간을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학습 등대직이라는 지역 활동가들을 배치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그거를 10분만 나서면 집 밖에 남양주의 시민들은 학습 등대를 만난다. 20분만 가면 작은 도서관을 만난다. 30분만 걸어가면 주민자치센터를 누구나 만날 수 있다. 그래서 1, 2, 3 프로젝트라고 붙였고 그걸 저는 정말 많은 해외 회의에 가서 1, 2, 3 프로젝트를
남양주의 사례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헤이 1, 2, 3 제 이름이 한때 1, 2, 3였었습니다. 그래서 첫해 그 남양주는 지금도 400명 가까운 등대지기가 있고요. 학습 등대로 지정을 받아서 그냥 곳곳 그 마을 작은 모든 곳에 심지어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도 뭐 맹꽁이, 뭐 책방, 뭐 청개구리 이런 식으로 그냥 이만한 컨테이너 하나를 유리를 다 창문을 만들고 책방으로 만들기도 하는 이런 마을과 지역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최신 학습 기술의 막대한 잠재력을 이제 활용해라. 디지털, 스마트 이런 거 이제 활용해야 돼 라고 2015년에 했는데 우리는 엄청난 디지털 강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도 아마도 이렇게 잘 견디고 처음에 잠깐 흔들렸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디지털 그 학습의 이런 인프라가 약하거든요. 거기 가면 숨이 넘어갈 정도로 속도도 엄청 느리고요. 거의 뭐 하다 뚝뚝 끊어지고 막. 그래서 미국 가서 제일 속상한 게 인터넷 잘 안 되고 스마트 이런 거 거의 안 되는 거 제일 속상했는데 오히려 미국은 코로나 그렇게 엄청난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도 탄탄하게 디지털 환경에서 잘 학습을 이뤄나가는 모습을 봤고요. 저희는 초기에 조금 흔들렸었습니다. 준비가 안 되고 너무 갑자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역시 이 분야에서도 대단하다 하는 K-에듀 한국형 교육의 저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5년 그 선언이 있자마자 무스카트 선언이 바로 이어지면서 2030년까지 세계 모든 나라들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지구 에너지, 뭐 환경 오염 이 모든 것들 자원 순환, 친환경, 녹색 학습 도시로 넘어서야 한다. 이런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유엔 총회에서는 빈곤 퇴치, 환경 보호, 지구촌 모든 사람을 위한 진정한 번영과 모두의 성장을 위하여 유엔은 바로 그런 지속가능 발전 아젠다를 발표하게 이르고요. 목표는 전 지구적으로 크게 잡지만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가 스스로 정책은 펼쳐야 한다. 특히 각 학습 도시들이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학습 도시는요 학습이라는 걸 엔진으로 굴러가고 성장하고 발달하는 그래서 학습을 했더니 그 결과로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 경제도 좋아지고 사회적 통합도 이루어지고 갈등이 훨씬 줄어들고 민도가 무척 높아져서 시민력 요즘엔요 시민력의 척도를 가지고 그 나라의 경쟁력을 칩니다. 근데 우리 OECD 중에서 굉장히 우리 지금 시민력이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교육국가인데 왜 이런 게 이렇게 약하게 나올까? 그래서 이제는 훨씬 더 폭넓은 교육,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 나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EBS에서 통찰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조정래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저기 가면은 엄청나게 맛있는 게 있는데 빨리 제일 먼저 가는 아이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런 한번 실험을 해보신 적이 있대요. 이 아이들이 내꺼 하면서 막 옆으로 치면서 한 아이가 가서 내꺼 하고서는 가져가더랍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너무 가난한 곳에 가서 혹시나 해서 한번 똑같은 실험을 해보셨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날 그 방송 듣다가 그냥 주저앉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사탕 같은 거 먹어볼 수도 없는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먹을 게 쌓여 있는데 어느 한 아이도 한 걸음도 더 먼저 나가지 않고 손 딱 잡고 16명이 하나 둘 발을 딱 맞춰서 그 지점까지 가서 16등분으로 나눠서 먹더랍니다. 야 조금만 먼저 왔으면 다 네 건데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뭘 하나 둘 하면서 이게 뭐냐 겨우 한두 개밖에 못 먹고. 그때 그 아이가 친구잖아요. 친구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저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민력, 휴머니티, 친구 이런 게 너무 많이 지금 없어졌어요. 전부 경쟁당 상대로 보고
어느 누구도 극히 우리가 아이솔레이트, 고립돼 있고 어디도 끈이 연결돼 있지 않은, 물론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제가 조정래 선생님이 어떤 방송에서 하신 얘기를 그냥 주워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만, 우리의 평생학습 도시 교육이라는 건 바로 이런 성장, 전환, 잠재력을 통해서 시민들이 진짜 의식 있는, 진짜 문화가 있는, 진짜 학습력이 있는, 진짜 홀로서기가 되는, 진짜 주체성이 있는, 진짜 정체성이 있고 문화를 꽃피우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철학이 영어로 뭡니까? 필로소피입니다. 필리아는 사랑이란 뜻이고요.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필로소피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즉 공부를 한다는 건, 학문을 한다는 건 정말 지혜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철학입니다. 조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집현전이 뭡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을 모으는 그런 학습의 전당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로운 인재들의 모임이 바로 세종의 집현전의 정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평생학습 도시를, 유네스코 글로벌 도시인 GNLC를 선정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학습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도구들을 개발하고요. 각 도시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우수 사례를 전부 모아서 공유합니다. 아까처럼 포털 사이트에 어마어마한 세계 각국에 우린 이런 식으로 한번 해요. 우리 남양주는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 세종은 이렇게 하지요. 이런 거를 최대한 포털 사이트처럼 모아서 공유를 하고 누구든지 원하면 클릭해서. 근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건요, 우리께 거기를 못 갑니다. 영어로 전부 번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좋은 컨텐츠는 거의 다 한국말로만 돼 있어서 외국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읽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요즘 제가 시작한 게 아까 오산 행사부터 전면적으로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아예 그냥 거기다 그 포털에다가 올려놓기 시작하는 작업. 우리나라의 기가 막힌 평생학습 도시의 사례들을 짧지만 영문으로 그 동영상을 다 자막이라도 넣고 거기다 더빙, 그 나레이션이라도 넣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 걸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레일 레포트라고 세계 평생학습 동향 보고서가 있어요. 그게 8개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되는데 우리만 번역이 안 돼서 영어로 그거 다 읽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생각보다 원서를 읽는다는 게 이렇게 편안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그 그레일 레포트를 저희가 이번에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세계 평생교육 동향 보고서를 한국어로 내고 그걸 10월 29일 날 그 아시아 패시픽 행사 때 저희가 세레모니를 할 겁니다. 그때 제가 한국어로 세계 동향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이 뭘 의미할까? 정말 한국은 교육국가, 학습 강국, 학습 민족들의 세상인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야 너희 나라는 태어날 때 응애 하면서 공부 뭐 이러고 태어난 다음에, 물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애가 말도 못하는데 무슨 응애하고 태어나서 공부?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럴 정도로 아예 DNA에 학습이라는 인자가 거기 붙어 있는 이런 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많은 회원 도시들이, 많은 GNLC가, 많은 유네스코 학습 도시들이 정말 이런 역량을, 시민력을, 휴머니티를, 인권을, 학습권을, 평화를, 지속 가능성을, 환경의 보존을,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줄 수 있는 학습 도시로 키울 수 있도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게 유네스코가 세계적인 학습 도시를 하는 이유야.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테이블에 나와줘. 근데 한국은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요 영어로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간 적이, 웨비나도 저렇게 수백 개를 할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듣기만 하지 동시 통역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해보는 게 줌으로 비즈니스 줌을 샀어요. 그렇게 해서 줌 프로그램에서 비즈니스를 좀 비싼 돈을 주고 샀더니 3개국어까지 동시 통역이 되더구만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옆에 앉아서 말을 해야 그 이제 기계를 통해서 한국어 버튼을 누르면 계속 한국어로 다 이제 들리는 거고, 영어 버튼을 누르면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말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다 영어로 들리는 거고, 또 중국 사람들은 차이니스를 누르면 뭐라고 하든 중국어로 들리는 세계까지 동시 통역이 된다는 걸 알고 300명까지 20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300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 세계적인 안목, 통찰력 이런 걸 얻을 수 있고 아이디어도 막 낼 수 있고 이건 우리 지역 활동가들, 평생교육자들한테는 진짜 좋은 거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했고, 유튜브는 사실은 채팅방에 그냥 일방적으로 쓰는 것밖에는 동시에 막 대화하고 이런 게 안 돼서 한국어 방송 하나는 유튜브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줌으로다가 그렇게 300명까지는 초청을 해서 하려고. 그래서 이제 언어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중국의 스촨 성에 칭두라고 있습니다. 학습 도시인데 굉장히 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랑프리 대상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것도 발표하러 제가 이제 갔지요.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제 주눅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북한에서 대표, 이제 유네스코 물론 직원인데 북한 분이에요. 처음에는 막 서로 경계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한국말로 할 수 있는데도 끝날 때쯤 되니까 그렇게 남한에서 그렇게 대단한 평생학습이 이루어진지를 몰랐다고. 정말 어서 통일이 돼서 함께 이런 평생학습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주었더니 10분 이상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안 들어가고 있었던 지금 유네스코 본부에 굉장히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참 많은 게 너무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그분은 이제 유네스코 본부의 직원이고 외교관 신분인데도 영어로 말하는 게 아무래도 한국말보다는 훨씬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 둘이 만나면 한국말로 막 하고 이제 거기 가면 또 영어로 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영어로 하는 게요. 한국말이 얼마나 편안한지 내 나라 내 말이 최고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런 글로벌 학습 도시를 왜 유네스코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왜 한국을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할까? 도시라는 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갖고 있죠. 인프라가 있죠. 모든 시설이 있죠. 공간이 있죠. 도시는 너무 많은 자원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자원들을 한 번도 우리의 삶과 일과 학습에 온통 통째로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우리 동네 배움터 사업 같은 거는 전 경기도 563개 정도의 배움터를 다 지정을 해주는 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다 지원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열심히 그 마을 그 자리에서 뭔가 평생학습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 동네 배움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확산돼서 그야말로 쓰이지 않고 있던 것, 구석에 숨겨져 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 갖고 부천에 가면 퇴근학습길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퇴근학습길은 퇴근할 때 왜 여성들만 대낮에 평생학습을 하지? 남성들은 퇴근 이후에 할 데가 없는데? 그래서 남성들이 직장에서 퇴근길에 들려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퇴근길 소주 대신에 학습 한 잔 어떠세요? 그래서 그 여기 있는 근처 전체를 퇴근학습길 로드맵으로 개발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동참을 해주셨어요. 은행부터 뭐 저녁 땐 다 비잖아요. 퇴근하고 나면 그 비어있는 모든 공간들을, 시장부터 뭐 심지어 기원, 바둑 두는 데까지도 이제 문 닫고 난 다음에 다 평생교육의 장으로 쓰세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그 모든 수백 개의 학습 공간을 그렇게 해서 낮에는 안 되지만 저녁에는 그렇게 퇴근 학습길로. 그랬더니 그 영향을 받아서 서울에 자유시민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캠퍼스가 여러 개가 지금 생기기 시작하고 독일의 시민대학 모델을 따온 건데 우리가 더 잘한대요. 독일 분들이 와서 우리 거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대요. 거꾸로. 그래서 50플러스 재단, 인생학교, 서울자유시민대학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서울자유시민대학이 퇴근학습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천하고 똑같이 하나 봤더니 굉장히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다르게 시작했을까요? 그 서울자유시민대학 옆에 너무 멋있는 건물을 짓더래요. 그래서 여기 시민대학 국장이
남양주에 그 학습 등대를 만들었던 바로 그 장본인인데 지금은 서울자유시민대학 국장이거든요. 저게 뭘까 너무 궁금했대요. 짓고 나서 보니까 스위스 대사관이더래요. 어머 저거 너무 멋있다. 우리도 저런 데 들어가서 좀 공부하면 참 좋겠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그래서 무턱대고 출근길에 들렸대요. 이렇게 멋있는 대사관을 우리 한국 시민들과 좀 나누면 안 될까요? 저희도 좀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좀 평생교육 좀 하면 안 될까요? Why not? 왜 안 되겠냐? 하자. 그래갖고 제일 먼저 스위스 대사관하고 퇴근길 평생학습을 대사관과 함께하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신촌이 가까워서 대학이 9개나 있어요. 큰 대형 대학들이. 대학과 함께하는, 또 대사관과 함께하는, 또 주민자치센터와 함께하는, 뭐 동네 또 뭐 심지어 서대문구 같은 데는 찜질방 스쿨, 사우나 스쿨이라 그래서 밤에 11시 넘으면 이제 찜질방이 좀 텅텅 비니까 그걸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지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모여서 인문학 찜질방 학교를 운영합니다. 전부 하얀 양머리 틀고 또 그 유니폼처럼 주황색 옷 입고 앉아서. 근데 그 사진을 보고 그게 작년에 대상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서대문이. 근데 그 심사위원들 이건 뭐냐, 왜 하얀 모자를 다 쓰고 있고 이 한밤중에, 아니 사우나라는 게 목욕하는 데인데 무슨 여기서 인문학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왜 전부 다 하얀 모자를 똑같은 걸 희한하게 생긴 걸 다 쓰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걸 수건인데 거기다 계란 탁 쳐서 까먹고 신내서 찜질방에서 우리는 인문학 공부를 한다. 전통시장 상인들, 정말 어려운 달동네, 너무 집이 높고 멀어서 올라가는데 끝도 한도 없는 그 골목을, 모든 골목은 가로인데 거기는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 전체를 마치 에스컬레이터처럼 세로 골목 평생학습 사업이라고. 아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양쪽을 전부 다 학습의 장, 뭐 바리스타점 뭐 이런 걸 쫙 만들어서 힘들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집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전혀 다른 개념의 세로 골목 프로젝트를. 그리고 찜질방 했더니 찜질방이 너무 어려워서 발음들 못하고 찌 뭐 이러다가 말던데 사우나 스쿨 했더니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요소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오늘 저는 많은 자료에서 외국의 사례를, 우리 거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로 다른 나라의 사례 중에 한 2개 정도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유네스코에서는요, 오늘 우리 학습도시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미 이 튜토리얼, 이러닝으로 온라인으로 학습도시 만드는 법을 그 지역의 활동가들, 지도자들, 학습도시의 활동가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까? 어디가 잘할까? 이런 것들을 이 튜토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표들 보면요, 첫째 계획입니다. 일단 계획이 있는가? 중장기를 기원할 그런 충분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가? 그 마스터 플랜들이 연도별로 또는 월별로 액션 프로그램으로, 액션 플랜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구체성, 실체성, 독특성, 그 마을다움, 도시다움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가 accessibility, 접근성입니다. 누구든지 아까 그 한 걸음 학교, 한 뼘 학교, 요새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어요. 한 뼘밖에 안 돼. 집에 딱 나가면 그냥 바로 평생교육기관인. 아까 남양주만 해도 10분이나 걸어가야 됐지만 요즘에는 한 뼘 학교, 그 다음에 한 걸음 학교. 우리 세종시에서도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작될 텐데요.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뭐 100원 누구 뭐 위험한 등굣길처럼 1시간을 가야 평생교육기관을 만날 수 있으면 누가 가겠어? 그래서 바로 학습센터라고 집에서 바로 나서면 금방 만나는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nvolvement, 참여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한두 명 이렇게 저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 협의회가 있지만 몇 번이나 모였어? 500인 토론회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해? 우리요, 위원회 많고 협의회 많지만 사실 그런 거 별로 가동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오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산에서 제가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귀담아 콘서트입니다.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관계자들이 다 모이는데 일반인들과 학습자의 얘기를
그 지도자들, 시장, 뭐 국장 이런 분들이 귀담아 듣는 제목이 귀담아 콘서트였습니다. 그리고 500인 원탁 토론, 또 1000명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막 내는 이런 원탁 라운드 테이블들이 지금 여러 학습 도시들에서 177개나 우리가 학습 도시가 있고 우리 세종시는 그 중에 한 개였었습니다. 된 지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아주 최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젊고 힘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됐다고 좋은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세종다움을 담아낼 것인가, 얼마만큼 인볼브먼트, 많은 분들이 함께 all stakeholders,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난번에 제가 브리스톨이라는 도시를 갔더니 영국에 시장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난 뒤에 이렇게 서 계시고 높은 분들이 올 거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길래 아, 시장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그랬습니다. 학습자위원회 위원장이 그냥 일반 동네 주부더라고요. 그분이 딱 오니까 시장도 막 절하면서 그분이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고 나머지는 다 뭐 시의장까지 다 이렇게 옆에 앉아 있는. 그 나는 바뀌어도 한참 바뀌고 와, 이건 참 특이하다. 그게 제가 엄청 헷갈렸어요. 누가 시의장이고 누가 시장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학습자가 최고의 중요한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사실에서 이 모두가 위원회에 들어오고 모두가 함께 의논하는 all stakeholders,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정말 참여한 거 맞아? 그 다음에 끝없는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 끝없이 자기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세종은 이런 게 좀 약해, 이런 건 너무 잘해.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남이 와서 뭐 평가한다 잘 모릅니다. 현장에 있고 늘 그 일을 하셨던 분들, 또 마음이 있는 분들. 그래서 모니터링은 셀프 모니터링, 자기 스스로가 하는 그런 모니터링과 셀프 이밸류에이션, 자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서울에 평생교육 발전 계획을 세울 때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이 25명이 참여해서 마스터 플랜을 짰습니다. 근데 그날 발표하는 최종 자리에 제가 기조 강연을 했고 또 어떤 분이 사회를 보고 토론자가 전부 다 시의원하고 전문가 교수들이었습니다. 그때 시민 대표가 손을 들고 오늘 이 자리는 빵점짜리 공청회다. 이 자리 주인이 누군데? 이거 만든 사람이 우리 시민인데 아니 어떻게 여기 시민이 발표를 안 해? 어떻게 사회를 딴 사람이 봐?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 와서 시민 자치라며, 시민 주권이라며, 시민 분권 자치라며, 자치 역량을 키워주려고 이런 거 한다며, 이건 아니잖아. 그때 제가 멘붕이 올 정도로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celebrate, 축복입니다. 여긴 진흥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평상 축제 같은 것도 하고요, 박람회도 하고요, 뭐 마을 축제부터 뭐 많은 걸 하고요, 뭐 온 국민 장학금 준다고 요즘엔 또 이런 제도도 막 생기고요. 얼마만큼 축복하는가, 축하해 주는가, 그래서 신나서 막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한꺼번에 모아서 하루 종일 같이 하면서 원샷으로 그렇게 축제를 보통 합니다. 뭐 몽골 텐트인가요? 그거 한 뭐 100개도 넘게 쳐놓고 거기 하나하나 다 마을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근데 요즘에 아일랜드 코크라든지 호주에 이런 데 멜튼 같은 데를 봤더니 1년 내내 축제예요. 우리는 평생학습은 1년 내내 축제다, 페스티벌이다. 오늘은 요 마을, 내일은 저 마을. 계속 돌아가면서 오늘은 요 도서관, 내일은 저 대학. 오늘은 요 뭐 주민자치센터, 내일은 저 뭐 뮤지컬 무슨 뭐 박스 센터. 모든 기관과 모든 마을이 참여해서 물결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일고 매일매일 1년 365일 학습 축제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걸 저는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펀딩입니다. 뭘 할래도 최소한의 국가로부터 또는 어떤 독지가로부터 재단으로부터 좀 이런 펀딩,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도 평생교육에는 재원이 투자가 되질 않아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가장 많이 공적 투자를 하는 나라라고 우리를 샘플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학습도시의 설계, 디자인, 마스터 플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진정한 참여와 협력, 축제와 같은 행사를 통한 끝없는 동기부여와 지속 가능한 그런 과정, 모든 시민을 위한 배울 수 있는 기회, 접근성을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전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 거,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돈을 써야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각 도시를 이 모든 지표별로 이렇게 거미줄 그래프, 레이더 그래프를 그려보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과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 세종도 이런 지표를 좀 그려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우리가 아직은 가입도 안 했지만 어디만큼 와 있나 이런 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요. 기획부터 조직, 축하, 접근성, 모니터링 이 여러 개의 지표별로 우리가 어느 만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각 도시들이 지금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유치하는 ICSC 세계 학습도시 총회는 5차입니다. 1차는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을 했고요. 2차는 멕시코 시티죠. 3차는 아일랜드 코크, 4차는 남미의 콜롬비아란 나라의 메데진. 아무리 제가 시간이 없어도 이 사례 하나는 있다가 잠깐이라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매번 1,000명 가까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자신의 도시의 사례를 발표하고 또 몇 개의 클러스터별로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 서로 간의 지혜를 쉐어링, 공유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와 벤치마킹도 하고 엄청난 이런 공유회장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습도시 조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다 여러 명을 포용하는, 그리고 가정과 지역사회,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교육의 기관이 되고 심지어 일터, 직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최고의 기술 공학적인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고 일부 젊은 애들을 위한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0세에서 100세까지. 얼마 전에 그저께인가요? 유엔에서 새로운 연령 구분이 나왔더군요. 그런데 69세까지를 청년으로, 그리고 70세부터를 중년으로, 그리고 95세인가요? 90세 이후를 노년으로 이렇게 연령을 아예 그냥 바꿔서 세상에 65세, 69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면 참 옛날 같으면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유엔 자체가 연령에 대한 구분을 이제 바꾸고 있는 걸 보고요. 전생에 걸친 학습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러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아무리 우리가 할래도 정책적인 의회라든지 행정부에서 의사결정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끼리 하는 것이 말로만 그치고 찻잔 속에 태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가 탑으로부터 윗분들의 의지가 확실하게 있고 그 실천 매니페스토를 확실하게 지키는 공허한 비일공짜의 공약이 아니라 진짜 지키는 약속이 되는,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치, 가버넌스를 민, 관, 산, 학, 군까지가 함께 주인이 되는 이런 거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걸 체크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 공간, 사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어? 또 연결이 다 돼 있고 네트워크가 돼 있어? 이런 걸 저희가 엄청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2차 멕시코 시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혼자 발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통합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문화적으로도 번영하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이게 굉장히 큰 학습의 목표였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멜튼이라든지 브라질의 소로카바라든지 중국의 베이징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1차였는데요. 우리나라가 11번의 케이스 스터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남양주, 아까 말씀드린 그 등대, 그 당시에 진실 게임까지 했었어요. 남양주에는 바다가 있다 없다? 바다는 없어요. 학습의 바다는 있대요. 남양주에는 등대가 있다 없다? 등대 없어요 거기. 학습 등대는 400개나 있다. 남양주에는 등대지기가 있다 없다? 등대지기 없지요. 학습 등대지기는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온 주민이 똘똘 뭉쳐서 그 당시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최초의 전 세계 유네스코 학습도시 대상을 그랑프리를 거머쥐었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영국의 노던 아일랜드의 스완지란 도시인데 이번 저희 국제회의에 이 스완지가
발표를 하고 어제 제 1착으로 자료와 비디오 테이프를 다 해서 보냈더구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멜튼 남양주 이거가 상 받고 있는 장면이고요. 한국의 1, 2, 3 모든 공간과 모든 사람을 연결해서 마을의 주민이 주인이 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세상을 만든다. 그래서 이 남양주의 사례가 정말 놀랍게 이렇게 전부 다 모든 아파트에 무슨 부녀 회관 같은 데도 다 저렇게 그림을 직접 주민들이 벽화를 그려서 여기가 라이트하우스 for 러닝 학습 등대 메터점이에요. 전부 등대를 저렇게 그려서 지나가다도 눈에 확 띄고 누구든지 편안하게 돌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책도 읽고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 평생학습이 일상학습으로 네 저희는 담장을 넘어 광장을 향해 라는 칼 포퍼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그 광장을 넘어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게 바로 일상학습이라는 아주 중요한 광장에서 와글와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일상학습 교육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게 평생학습 도시가 꿈꾸는 그리고 이제 3차 아일랜드 코크 회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생각은 전 지구적으로 그러나 활동은 내가 있는 마을과 기관과 요 지역에서 think globally, act locally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화두 삼았고 이때 바로 수원이 이제 또 전 세계적인 상을 거머쥡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많은 16개를 주었는데요. 그중에 14번째가 수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수원의 누구나 학교, 뭐라도 학교, 정든이 학교 뭐 이런 사례들을 발표해서 그리고 화장실 모양의 생태 교육 박물관을 보여주면서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생태 장인데요. 전부 거기는 화장실에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평생교육의 장으로 아이들을 위해 쓰이고 학부모들을 위해 쓰인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막 웅성웅성하더니 발표 끝나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한 3분 정도 전 세계 시장님들이 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때 이제 주최했던 곳이 바로 아일랜드 코크란 도시인데요. 모든 길은 우리 세종의 모든 길은 배움으로 통한다. 이렇게 저희의 슬로건인데 여기도 모든 코크의 길은 학습으로 통한다. 저희가 이거 보고 한 건 아니었는데 여기도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축제, 러닝, 학습 이웃이라는 거, MOU 체결. 그다음에 거기는 음악, 그 뮤직 제너레이션이라고 음악대 활동이 어마어마해요. 애들보다 어른까지. 그래서 그 모든 음악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축제가 끝없이 그냥 365일 연결돼서 이루어지는 걸 저희들이 보고 왔고요. UCC라고 하는 University Cork College라는 그런 대학을 중심으로 전 코크가 일사불란하게 평생학습의 이름으로 수시 만나서 대화하고 진정한 협치를 하고 있고 서로 돕고 공유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도시 촉진그룹 위원회죠. 우리 이제 평생학습 도시위원회 같은 그런 겁니다. 학습도시 축제, 학습 이웃, 그다음에 코크의 과학 축제, 뭐 이런 걸 통해서 끝없이 유네스코와 연결해서 코크는 오로지 환경 친화, 녹색 도시로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 중에 녹색 환경 친화 지표들 그걸 쫙 가지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만큼만 골라서 우린 요걸 달성할 거야. 우린 요걸로 특화할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코웰 환경 친화적으로 잘 사는 법. 에코웰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이점을 시민들이 얻게 해주는 거. 이게 코크의 너무나 중요한 비전이자 목표고요. 즐거운 학습. 공부라는 게 괴로우면 안 돼. 정말 즐거워야 되는데 축제처럼 매일매일 일상이 축제다. 너무 행복하고 재밌다 이래가면서 joy of learning 배우는 즐거움을 이렇게 굉장히 사람들이 밝고요. 공부하면서 얼마나 깔깔깔깔대고 웃고 그냥 우리한테 이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막 재밌어 죽겠다는 표정. 그 표정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웃이 돼서 배움으로
이웃이 된다. 그래서 학습 이웃, learning neighborhood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뮤직 제너레이션이라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악기 하나쯤 다룰 수 있고 늘 길에는 그냥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렇게 즐거운 학습 도시의 모습을 보고요. 이게 시스테인 성당 그리고 대학마저도 전부 합창대 뭐 이렇게 어딜 가나 공연을 전부 다 노래로 이렇게 해주는 즐거운 모습들을 저도 가서 한 7개 정도 공연을 본 것 같아요. 축제를 보러 갔는데 전부 공연이었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막 신나가지고 그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코크시의 학습도시위원회들은 주제를 우리의 미래 상상, 정말 행복한, 정말 멋진, 정말 늘 배우는 모두가 이웃인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꼭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 거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Welcome to 메데진. 이걸 메들린이라고 읽지 않고 메데진이라고 읽습니다. 남미 콜롬비아에서 작년 10월에 우리나라의 시장님들이 한 49분 정도가 그 먼 비행기를 한 38시간 정도를 타고 여기를 갔습니다. 그리고 참 City of Learning Renaissance, 학습의 부활, 르네상스의 학습 도시다. 죽었던 도시가 다시 태어난다. 여기 보면요, 이런 저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해주는 저거 이외에도요, 에스컬레이터를 원래 저 산 꼭대기에 마피아, 범죄 집단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 마을까지 내려오는데 하루 종일을 내려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아예 교육도 받을 수가 없고 거기 그냥 모여서 허구한 날. 제가 듣고 너무 놀란 얘기가요. 아침에 최고의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뭔지 아셨습니까? 시체의 구루마에다 치우는 일이래요. 그럴 정도로 살인과 범죄가 막 난무하던 애들은 절대 학교에 가지 않고 아침마다 딱 마피아, 마약 딱 하고 총 딱 메고 전부 마피아 본부로 아침에 출근을 하는 그랬던 도시가 평생학습 도시가 되면서 시장이 너무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서 그 산꼭대기에서 산 밑에까지 에스컬레이터로 5분이면 내려올 수 있게끔 세상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를 놔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3번을 거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봤는데 진짜 짧은 시간에 그리고 곳곳에 정거장 같은 데다가 벽화를 그려주고 학교를 만들고 뭐든지 들어와서 배우고 함께 할 수 있고 마시고 뭐 책도 읽고 하는 학습 카페가처럼 큰 정말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행복하게 시장이 다 직접 뛰어다니면서 주민들과 함께 산 위에 주민들과 산 아래 폭동이 일어나갖고 너무 많이 죽어갖고요. 그 죽은 자들을 위한 공원이 다 있습니다요. 그래서 저기에서 모두가 이젠 더 이상의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한다. 근데 그 방식은 바로 교육이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고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살인죄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떨어지고 배우니까 또 일자리가 생기면서 실업도 줄어들고 이런 굉장히 많은 마약 거래가 어마어마했는데 그것이 아주 현저하게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줄어들어서 그래서 콜롬비아의 대통령께서 사실 우리나라하고 그때도 붙었었어요. 경쟁이. 우리가 밀리고 거기가 된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이렇게 눈물겨운 사례 평생학습 도시의 덕분이었다. 이 사례를 세계와 공유하고 싶었다. 이번만큼은 우리한테 양보해달라. 그때도 대통령이 친서를 써가지고 보내는 바람에 우리가 밀렸었는데 바로 그 메데진 남미 콜롬비아가 이렇게 놀라운 평생학습을 통해서 완전히 유네스코의 17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향해서 놀라운 견고한 민간 영역이 존재해요. 관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그리고 사회적 과제에 대처하는 교육기관들이 구석구석에 어마어마하게 물샐 틈 없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렇게 도시 전체를 교육의 영역으로 그리고 18,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당신 같은 시민 like you 뭐 이런 운동을 시민운동을 펼쳐서 시민들의 학습운동의 메카가 되기 시작하고 당신과 함께하는 모두의 포용, 톨레랑스 다 끌어안는 시민력 뭐 이런 운동을 끝없이 하면서 몇 명이 거기에 1년 사이에 참여했는가를 계속 보여주면서 천부적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자, 소수민족, 농촌, 장애인, 성인 문맹자, 젊은 범죄자,
노숙자, 그다음에 뭐 이런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가는 이런 평생교육을. 그래서 아주 어린 첫 유년기부터 또 학교에서도 평생교육은 이루어지고요. 달란트를, 재능을 계속 키워주는 그런 포르만도 달란토 뭐 이런 운동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고요. 도시와 학교의 환경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발전, 그리고 최첨단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 그래서 청년들이 살아 움직이고 신날 수 있는 청년들의 클럽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 모든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저렇게 연결해서 교육의 최첨단 시설로 지금 하루하루 막 변해가는 메대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많은 도시들이 상을 받고 많은 도시들이 이 망에 함께 더불어 함께 하는데, 우리는 지금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에 가입하는 멤버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상을 받고 왜 멤버가 됐을까? 이유 있는 선정이더라. 그래서 정말 선정위원회들이 이렇게 다양한 맥락에서도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사례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야말로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학습으로 풀어낸 전설, 레전드들이 거기에 참 존재하더라. 원래 원칙을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라처럼 가장 충실한 지표들을 정말 그냥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정되고 상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충실하게 이행하는 곳들이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성공 요인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의 성공 사례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외국에 나가서 강한 교육열, 학습의 문화유산, 가장 위대한 유산을 우리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공부하는데 참여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다음에 끝나지 않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바로 학습 나눔의 시민 강사와 재능 나눔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처음에는 그냥 표 때문에 무시하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는 177명의 지자체장들이 의지와 리더십이 있고요. 평생교육 사라는 국가의 자격을 갖춘 13만 명의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유자가 있고, 그중에 13,000명 이상이 지금 현재 공 분야에서 평생교육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국가계획, 광역지자체계획, 기초지자체계획, 그리고 마을 단위 계획, 다단계로 멀타이 옴니버스한 계획을 저희는 세웁니다. 그리고 대단히 복합적인 지능정책, 신나서 뭐 축제도 하고 막 놀이처럼 이렇게 하는 이런 문화가 대단히 있고요. 다단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공모사업과 같은 많은 공적 지원들이 있고요. 민과 관이 항상 협의체를 함께 이루고 있는 이런, 사실 마지막 부분은 좀 제가 뜨끔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물론 다른 나라보다는 좀 있지만 그렇게까지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그래서 결론이 우리 마을과 지역에서 귀중한 학습의 보물을 찾는 거, 그게 바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더라.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놀라운 결합과 융합적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이 GNS더라. 각기 다른 맥락의 독특함을 살려서 다름의 미학, 참 다른데 틀리거나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아름다운 다름의 미학, 탁월한 우수 사례들을 선점해서 서로서로 나누고 서로서로 가르치고 하는, 그리고 옛 것과 오늘의 것을 우리 세종처럼 온고지신의 중용의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요. 파트너십이 아주 강하고 즐거운 방식의 학습과 일, 재밌는 공부, 맛있는 공부, 이 부분도 제가 좀 뜨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렇게 진짜 재밌어서 정말 좋아 죽겠다는. 중국엔 요즘에요, 노인정이 다 없어졌습니다. 경로당 싹 사라지고요. 락습당, 즐겁게 익히는 집이다. 학습이 아니라 락습당으로. 그래서 어른들이 포스터에다가 공부하니까 재밌어서 정말 팔짝 뛰겠네 하고 막 팔짝 뛰는 그런 포스터를 곳곳에 붙여놓은 걸, 그 시골의 허베이성 뭐 이런 데 다 가봐도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무섭게 일어나는 걸 제가 보면서 중국이 참 두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습 강국, 학습 민족 코리아, 힘겹고 어둠에 있는 사각지대의 사람들, 이른바 가장자리 사람이라고 하는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이분들에게 평생학습은 그 누구도 뒤에다 버리고 가지 않고요.
누가 남이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있는 자리에서 셀프 모니터링, 스스로 평생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많은 외국에 다니면서 시장님들을 배웠을 때 돈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일본의 지혜의 시장이라는 치노이치바를 운영하는 오차나미치 대학의 마스다 교수도 우리가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주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 일에 미쳐있는 7만 명이 있는데 아니 돈이 왜 필요합니까? 돈이 왜 중요합니까? 한국의 왕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고 싶어서 어디나 가면 세종대왕상이 있어서 왜 한국에는 왕이 여러분이 계실 텐데 꼭 저분의 동상만 온갖 한국 학교에 있냐?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왕의 역사를 좀 알고 싶다 했더니 한국에다 공모를 했대요. 돈 한 푼 못 주는데 당신이 당신 돈 내고 비행기 타고 와서 강의하려면 해라. 줄에 줄을 지어서 한국의 왕의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참 자랑스러웠고 참 가슴이 막 설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학습하는 민족들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의 조상들은 책은요 문맹이라 글자도 못 읽어요. 그래도 죽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금방 굶어 죽을 만큼 해도 책만큼은 저작거리에 내다가 팔지 않은 민족 그게 대한민국이었다고 중국과 일본의 고서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도인에게도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그 멋있는 뭐 컴퓨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거 정보만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또 최선만 다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 제일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갖춘 그런 힘을 갖춘 사람이야. 그래서 덴마크 세계 행복교육 지수 1위인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숨, 쉼, 삶. 우리가 숨을, 쉼을, 삶을 잠깐 내려놓은 사이에 코로나로부터 엄청난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왜 덴마크의 행복지수 1위의 교육이 숨, 쉼, 삶 이렇게 정리가 될까? 마지막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된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갑시다. 이게 유네스코가 학습도시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빨리 가려고 혼자 가지 말고 멀리 함께 같이 갑시다. 이것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네,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잘 보이지가 않는데 예, 조금 한번 확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시민교육과 뭐 세계 시민교육라고 쓰셨는데 네. 유튜브에 채팅방에 궁금한 것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로 뭐 많이 대답은 못 해드리지만 거기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제가 여기서 현장에 답을 못 드리더라도 얼마든지 오늘 여기 주최하신 정책 아카데미 팀에다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궁금한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놓으시면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꼭 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 여기에 세계 시민교육, 민주 시민교육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개가 지금 올라와 계신데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반도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또 외국인의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유난히 힘들었는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그 누구도 홀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 근데 그게 우리끼리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 있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함께하는 학습이라는 게 결국 결과적으로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 되는 길이고 그런 시민들이 모일 때 세종의 힘은 저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는 어떤 자격증을 통해서 나 혼자 학습을 하고 나의 힘만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런 시민들이 모이면 세종의 시민력이 달라집니다. 그런 도시들이 모이면 대한민국의 민도가, 시민력이, 역량이, 사회적 자본이, 문화적 자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모이면 지구촌이, 세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또는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이게 바로 시민교육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평생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교육에, 근데 스스로가 우리가 개발해요. 프로슈머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교육의 내용을 이제 시민들이 직접 개발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산도 하고 직접 교육에 참여도 하는, 소비도 한다. 그래서 교육의 프로슈머 시대고 시민들이 스스로 만드시는, 그래서 셀프 디자인 러닝, 내가 디자인해서 내가 만드는 교육이 최고야.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자기 디자인 학습,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곳곳에서 물결처럼 있고, 시민교육도 그런 방식으로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란 말이 좀 맞지 않고 그냥 시민 참여, 시민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문화라고 생각하지, 누가 누구한테 감히 시민교육은 이래야 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종의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역량의 변화와 발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책 아카데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